이번 시간에는 자연의 주기와 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은 여러가지 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자연의 주기를 알고 이 주기에 맞춰 살아가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주기를 정확히 알아내고자 노력했으며 이것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법과 역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주기에는 밤낮에 켜도록 관측되는 날이라는 주기와 달의 모양 변화로 관측되는 달이라는 주기, 그리고 계절의 변화로 관측되는 해라는 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는 모두 지구나 달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날이라는 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날은 지구의 자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날의 기점은 문화권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하루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또 하루의 시점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란 무엇인가 정의한다면 날이란 밤이나 낮이 다시 돌아오는 그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자, 날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태양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이제 막대가 하나 필요한데 이것을 거노몬이라고 합니다. 거노몬은 이제 이집트의 오벨리스크가 대표적인 거노몬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이 그림은 바로 이집트 룩소르에 있는 카르나크 신전의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오벨리스크가 이집트에서는 이제 거노몬으로 쓰여졌고 거노몬은 결국 해식의 바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하루 중 거노몬의 그림자가 가장 짧아졌을 때부터 다시 가장 짧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날이라는 기준은 태양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이 지금 이 그림에서 태양이 이쪽이 낮입니다. 태양이 이쪽에 있고 지구가 여기 있으니까요. 태양이 남중에 있을 때 그리고 그동안 이제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또 공전을 하니까 앞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남중할 때까지 이 시간이 이제 하루가 되겠는데 이 하루를 진태양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태양일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이 궤도가 반경이 바뀌어요. 타원궤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태양일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월 20일경이 가장 짧고 동지 무렵이 가장 긴데 한 30초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의 길이가 달라지니까 문제가 있겠죠. 시계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평균한 태양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평균한 값을 365로 나눠서 정해진 하루, 이것을 평균 태양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일은 평균 태양일이 되겠습니다. 자, 천문학적으로는 또 태양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별을 기준으로 하루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한번 자전을 이제 하죠. 한번 자전을 하는데 이때 공전 효과 때문에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남중을 한 시점에서 지구가 돌아가기 시작을 해서 다시 남중할 때까지는 사실은 360도보다 조금 더 돌게 됩니다. 이만큼의 각도를 무한히 이제 이쪽을 연장을 해보면 이제 더 돌아가게 되죠. 하루에 대략 한 1도 정도가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1도 정도를 더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 주기는 사실은 하루가 아닙니다. 하루보다 약간 짧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을 기준으로 하고 이때는 별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간이 23시간 56분 4초가 지구의 자전 주기가 됩니다. 그러면 태양일은 이것보다 약 4분 정도가 더 길게 됩니다. 그래서 별을 기준으로 정해진 측정한 하루가 지구의 자전 주기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항성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항성일은 어떤 데 쓰이느냐? 천문학적으로 유용합니다. 별이 뜨는 시각을 보면은 별은 매일매일 이제 별을 기준으로 하루가 지났죠. 우리가 측정한 태양일로는. 그러니까 별은 하루가 23시간 56분 4초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4분을 더 지나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이 4분 정도 더 다음날은 빨리 뜨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4분 더 빨리 뜨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에 4분씩 빨라지니까 한 달이 지나면 120분, 2시간 이제 별이 빨리 뜨게 되겠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6시간을 빨리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월 달에 초저녁에 보이던 별자리와 그리고 이것이 6월에 보이는 별자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절별로 별자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절별 별자리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 날이라는 것의 시작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날의 시작점이 언제냐? 뭐 태양이 떠오르는 때 또는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이제 좀 밝죠. 여명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아예 밝아지기 전 새벽을 기준으로 하느냐? 사실 하루의 시작점은 민족에 따라서 이것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은 천문학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것은 정오입니다. 정오는 이제 태양이 남중을 했을 때고, 그때는 근원문의 길이가 가장 짧아질 때이기 때문에 가장 측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날짜가 정오를 기준으로 바뀌어버리면, 정오를 기준으로 뭐 시간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법적인 해석이 달라지고 이런 분쟁의 소지가 많아지죠. 그래서 정오를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어떤 민족은 이제 해질 때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기준은 자정이죠. 그것은 이것이 편리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법적으로 분쟁이 없고 사람의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정을 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하루의 어떤 시작점은 민족마다 달랐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여명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고대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 현대 그리스는 해 뜰 때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고, 아라비아는 정오를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해질녘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도 이렇게 했고 이탈리아도 이 진통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새벽을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14세기 이전에, 그리고 14세기 이후에는 유럽이 자정을 기준으로 했고, 오늘까지 이제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적으로는 이제 정오가 사실 측정이 가장 쉽다 그랬죠. 그래서 1924년까지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시계 천문시는 정오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제 이것도 그 이후에는 일상에서 쓰고 있는 시간과 맞춰서 이제 자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주기에는 밤낮의 궤도로 관측되는 날이라는 주기와 달의 모양 변화로 관측되는 달이라는 주기, 그리고 계절의 변화로 관측되는 해라는 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는 모두 지구나 달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라는 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1년, 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또 1년의 시작점은 어떻게 정해졌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근원문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근원문의 그림자가 정오가 되면 가장 짧아지죠. 그런데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매일 길이가 조금씩 변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지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때가 가장 짧아지죠. 그리고 다음 하지때까지 계속 길어졌다가 이제 다시 또 짧아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을 때가 다시 하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지에서 하지까지 이때가 바로 1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태양년이라고 하는데, 이 1태양년은 365.24219878일입니다. 딱 나눠 떨어지지 않고 좀 복잡한 숫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1년이란 길이 자체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어 왔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항성년은 이제 별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태양일이나 항성일과 다르게 태양일과 항성일은 약 4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랬지만 항성년이나 태양년은 거의 차이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항성년은 약간 태양년보다 깁니다. 항성일은 태양일보다 짧은데 왜 항성년은 같지 않고 약간 길까요?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은 이유는 지구가 세차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원래 같은 지점에 올 때 1000분쯤에 약간 이동해 버립니다. 그래서 약간 더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는 0.0141이 되겠습니다. 해의 시점은 민족과 문화권에 따라 달랐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시리우스를 기준으로 한 해를 정했습니다. 이 시리우스는 이집트가 주기적으로 범람을 했는데, 이 범람하는 시기를 알려주는 별로 이집트에서는 신성시되던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우스가 동트기 전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시기, 그때를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해 시점은 춘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월 20일에서 23일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동지를 기준으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22일경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동지가 있는 달, 이 달이 이제 새로운 해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자연의 주기에는 밤낮의 궤도로 관측되는 날이라는 주기와 달의 모양 변화로 관측되는 달이라는 주기, 그리고 계절의 변화로 관측되는 해라는 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는 모두 지구나 달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이라는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한 달의 길이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의 시작점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달과 하늘의 달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발음이 똑같고요.
이 달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달에게 달이라는 용어 자체가 하늘의 달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말뿐만이 아니라 영어의 이 만스도 문에서 파생됐습니다. 또 서부 아메리카 인디언의 경우를 보면 많은 달이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여러 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문학적으로 상망월이라는 달과 항성월이라는 달이 있습니다. 상망월은 달의 모양이 변하죠. 그래서 이것을 달의 위상변화 주기라고 하는데, 달의 위상이 변한다. 그래서 위상이 변하는 주기, 이 주기를 상망월이라고 하는데, 1상망월은 29.530591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달이 이제 지구 주위를 한번 공전할 때 이것을 또 한 달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항성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항성일과 항성년과 이제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항성월은 이제 달이 지구 주위를 돌아서 다시 원래 위치까지 올 때가 이제 항성월인데, 이 항성월은 역시 달이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그리고 달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지구가 이제 태양 주위로 많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약 30일 정도 돌아가니까 약 30도 가까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달이 원래 위치에서 한 바퀴 돌아서 같은 위치에 오는 것이 이것이 항성월입니다. 이 항성월이 27.321이고, 여기서 원래 태양이 있던 그 위치, 이게 만약에 보름이었으면 보름, 또는 사기였으면 사기 될 때까지 이 주기가 바로 상망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는 30도라는 각도를 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약 이틀 정도가 더 걸립니다. 그래서 1상망월은 이제 항성월보다 약 2.21일이 더 길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망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의 모양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달 동안 일어나는 변화를 짧은 시간 안에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빛나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여기 달이 있는데 태양은 이쪽에 있어요. 그럼 태양에서 오는 빛이 달을 비춰서 밝게 빛나지만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기 되겠어요. 또 월령이라는 날짜로 세는데 달 나이로 0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4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달은 이제 계속 이렇게 지구 주위를 돌아가니까 달은 옆면이 이제 비스듬하게 밝게 보입니다. 초승달이 되겠죠. 그리고 8일 정도가 되면 반쪽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때가 상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월령 11일 정도가 되면 약간 반달에서 볼록해집니다. 이런 달을 철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일이 되면은 이제 반대쪽에 있게 되겠죠. 지구와. 그래서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령 19일이 되면 이제 반대쪽으로 또 볼록한 철월이 되겠죠. 그리고 월령 23일이 되면 이제 다시 하얀 달이 되겠습니다. 반달인데, 그리고 월령 26일이 되면 이제 검은 달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변화하는 이 주기를 상망월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달의 운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은 하늘을 이제 지구에서 볼 때 가로질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백도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사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간다고 생각하죠. 그 길을 우리는 황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황도와 백도는 기울어져 있어요. 같은 평면에 있지 않습니다. 약 5.9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가 서로 이제 두 개가 서로 겹쳐서 안 보게 될 때 월식이 일어나거나 또는 일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드물게 일어납니다. 달은 이제 서에서 동으로 이제
하루에 13.2도 정도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달이 지구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주기, 그것이 항성월이라고 그랬죠. 27.321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달은 이제 실제로 항성월과 그리고 상망월이 이제 이틀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짜로 계산하면 이제 하루에 약 50분씩 늦게 뜨게 됩니다. 다음은 조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2번씩 물이 밀려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또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 이것을 밀물 또는 만조라고 하고, 물이 빠지는 것을 이제 썰물 또는 간조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루에 2번씩 일어나는데 그 이유를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음력으로 보름이 되면 이 또 밀물과 썰물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달과 관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그 이유는 몰랐는데 그것을 설명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에 의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름이 되면은 특히 이제 왜 밀물과 썰물이 크게 일어나느냐, 이것을 이제 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반달때가 되면 이제 소조가 일어납니다. 조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높이 해변에 이제 수면의 높이가 차이가 생겨나는데 이것을 이제 간만의 차라고 그러죠. 이런 간만의 차는 실제로 좀 복잡합니다. 달과 태양의 인력과 관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저 지형이나 또는 해저 마찰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고 이쪽에 또 태양이 있습니다. 자, 이 달이 돌아가면서 언제 이제 이 바닷물이 이 달이 돌아가면서 이 바닷물을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이때 이제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을 때 밀물과 썰물이 이제 크게 또는 반대쪽에 있을 때 크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반대쪽에 수직한 방향에 있을 때는 밀물과 썰물이 작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크게 일어날 때가 사리가 되겠고 작게 일어날 때는 반달일 때입니다. 소조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은 만유인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이제 교과서를 참고하거나 다른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주기에는 밤낮의 효대로 관측되는 날이라는 주기와 달의 모양 변화로 관측되는 달이라는 주기, 그리고 계절의 변화로 관측되는 해라는 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는 모두 지구나 달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의 주기와 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은 여러가지 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자연의 주기를 알고 이 주기에 맞춰 살아가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주기를 정확히 알아내고자 노력했으며 이것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시법과 역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란 무엇이고 주의 길이는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에 있어서 좀 특이한 것은 이제 주의 이름이 7개가 있는데 이 순서가 이제 사람들과 이제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뭐 월요일이 먼저냐, 일요일이 먼저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이 주의 이름은 보통 태양과 달, 그러니까 일월이죠. 그리고 행성들의 이름,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이제 5개 행성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주의 길이가 왜 7일이 됐느냐, 또 이 요일의 이름은 어떻게 정하게 됐고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해졌느냐,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길이가 며칠이냐, 사실 이것은 문화권마다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주 7일이라는 주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또는 아랍인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주의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에서는 일주일이 8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10일이었다고 하고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이런 말 잘 안 씁니다만 순이라는 말을 씁니다. 순은 10을 의미하죠. 그래서 일주일을 이제 한 달 30일을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나눕니다. 10일을 단위로 끊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주 7요일제,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게 된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321년 서기 3월 7일에 이제 반포를 해서 칙령을 반포해서 주 7요일제를 시행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유대력에 기초한 것이고 기독교의 주 7일 제도를 이제 달래게 접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 첫째 날을 태양신의 날, 썬데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휴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일의 이름과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일의 이름이 태양과 달, 그리고 화수목금토라는 5개 행성의 이름으로 정해진 것을 압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동양에서는 이 1월과 5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여기다 붙이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전통은 비슷하게 서양에서도 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요일의 순서를 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일을 보면 이 요일이 일요일부터 시작하든 월요일부터 시작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요일이 화, 수, 목, 금, 토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순서가 이제 화는 화성을 의미하는데 이 화성은 이제 이것은 크기 순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크기 순서로 커지면 이제 목성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 목성이 중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성이 이제 목성보다 작죠. 근데 토성은 또 금성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기 순서는 아니에요. 그러면 거리 순서냐? 일요일과 월요일은 이제 태양과 달이니까 특별하니까 제외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거리 순으로 보면 가장 멀리 있는 것이 토성입니다. 그러면 토성보다 좀 더 멀리 있는 것이 토성보다 바로 앞에 있는 게 목성인데 금성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리순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일의 순서는 도대체 어떻게 정해진 거냐? 이것은 이집트의 점성수에서 일단 비롯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 행성들이 이제 순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성이 이제 제일 멀리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럼 토성이 제일 멀리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토성은 하늘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빠른 게
달이에요. 달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태양 하늘을 가로질러 가니까. 토성은 가장 멀리 있으니까 천천히 움직이죠. 그 다음에 목성은 그거보다는 좀 더 빠르게. 자, 그래서 토목, 화일, 금, 수, 월은 요 금은 바로 지구의 위치가, 금이 아니라 일은 요 지구의 위치에 있죠. 그래서 토목, 화, 지, 금, 수, 월 하면 이것이 바로 지구에서 행성들의 순서가 됩니다. 그럼 이 이름을 그냥 쓰면 될 텐데 왜 이름을 쓰지 않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이 이제 시간을 지배하는 시간을 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토성은 사투르누스라고 부르는데 이 사투르누스는 시간의 신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신이 이제 이 시간을 이제 관장을 하죠. 그렇지만 24시간 내내 매일 지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권한을 이제 돌아가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이 24시간을 이제 순서대로 정해보면 토목, 화, 일, 금, 수, 월 이 순서로 1시간씩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목, 화, 일, 금, 수, 월, 토목, 화, 일, 금, 수, 월, 토목, 화까지 갔죠.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이제 각각 할당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날은 토목, 화, 일, 금, 수, 월이 되겠죠. 토목, 화, 일, 금, 수, 월, 토목, 화, 일, 금, 수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나오는 순서를 첫 시간이 바로 그날을 지배하는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순서가 토, 일, 월, 화, 수, 목, 금이 되죠. 이것이 바로 요일의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요일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효종 때 달력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요일을 도입한 달력이 바로 시연暦이 되겠는데 효종 4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간과 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자정으로 하고 하루의 길이는 24시간으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루의 시점을 정하고 하루를 분할하는 방법을 시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시법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또 그리고 세계시란 무엇이고 협정세계시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시행된 시법은 부정시법과 정시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시법이란 이 시간의 길이가 주와 야, 그러니까 밤낮이 다른 그런 시법이 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중세시대에는 이런 부정시법을 쓰다가 14세기 이후에는 주야의 시간이 같은 정시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루를 이제 주와 야로 나눈 이분법으로 간단하게 나눌 수도 있고 또 12분법으로 12시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제 하루를 24로 나누는 24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시 60분으로 나누고 1분을 60초로 나누는 60분법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과 시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과 시각은 우리가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시각이란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점을 가리키는 거고 시간이라는 것은 간격,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시지? 하고 물어보는 것은 시각을 물어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시간, 그 간격을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터벌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천문학적으로 시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사용하는 시각은 항성시와 태양시가 있습니다. 항성시는 1항성일을 24로 나눈 것입니다. 그것이 1항성시가 되겠습니다. 이 항성시는 평균 태양시보다 약간 짧습니다. 그리고 태양시는 태양일을 24로 나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진태양일을 24로 나눈 진태양시가 있을 수 있고 평균 태양일을 24로 나눈 평균 태양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태양시 또는 이제 우리 겉보기 태양시, 시태양시와 평균 태양시의 차이를 균시차라고 하는데 이 균시차는 계절에 따라 약 15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시차가 최대로 커지는 경우는 2월 12일경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로 최대로 커지는 경우는 11월 3일경이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계를 사용합니다. 사실은 시계는 시간을 측정할 수도 있고 시각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제 물시계나 모래시계 같은 것을 사용했고 서양에서는 해시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해시계는 시간을 측정할까요? 시각을 측정할까요? 태양이 지나가는 그 그림자를 가지고 시각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각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시계나 모래시계, 불시계 같은 것은 물이나 모래를 또는 이제 초라든지 이런 향유를 넣어서 이제 재료를 태우게 되죠. 이것은 시간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동양의 시계는 시간을 측정하고 서양의 시계는 시각을 측정한다. 이런 또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이제 기계시계가 발명이 되면서 이제 이 시계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 더 정확한 자연의 시계, 이 자연의 시계를 이제 천문학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천문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천문시와 다른 원자의 진동을 이용한 원자 시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측정한 시간을 인공시라고 합니다. 자, 시각을 측정할 때 이 시각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측정했냐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죠. 이렇게 어떤 지역이나 어떤 지점의 평균 태양시를 우리는 지방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 국가나 넓은 지역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지방시를 우리는 표준시라고 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라마다 표준시가 다르겠죠. 그런데 이것을 전 세계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세계시라고 하는데 이 세계시는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태양시를 측정하게 되고 그 태양시를 이제 이 자오선을 정할 때 경도 0도로 정해진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영국의 그리니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표준시, 이것을 GMT라고 하고 또 이것을 세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타임이라 해서 UT라고도 부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이제 이런 시각은 천문을 기준으로 정해진 거죠. 천문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천문시보다 더 정확한 시계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각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 표준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계를 평균을 해서 구한 시각, 이것을 이제 국제 원자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여 개의 세슘 원자 시계를 평균한 값으로 정해진 이 시각은 이제 천문시보다 더 정확한 시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제 원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각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으로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천문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시간을 점점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시각을 측정하는 기술이 발전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자시계는 천문시보다 더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천문시에 근거해서 측정한 정도 영도를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이 이제 세계시가 되는데, 또 이 원자시계를 가지고 측정해진 이런 시간은 이제 인공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인공시를 이제 300여 개의 원자시계를 평균을 해서 구한 국제 원자시를 TAI라고 하는데, 이 국제 원자시와 그리고 세계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에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천문시 자체가 지구의 이제 자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보정한 세계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협정세계시라고 합니다. 이 협정세계시는 국제 원자시와 이 세계시 사이에 생긴 오차를 이제 수정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아무리 원자시계가 정확하더라도 그 시간에 맞추게 되면 자연의 시간하고도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국제 원자시를 이제 천문시에 자꾸 맞춰서 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세계시를 협정세계시 UTC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이를 어떻게 보정하느냐? 그 차이를 이제 초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원자시와 그리고 세계시 사이에 벌어지는 이 오차가 0.9초를 넘게 되면 1초를 빼주거나 더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더하거나 빼주는 초를 윤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초를 이용해서 이제 천문시와 인공시를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윤초는 이제 12월 31일 자정에 또는 6월 30일 자정에 더하거나 빼주는데, 일반적으로는 빼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문시가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씩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윤초는 빼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